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버리게. 이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온 게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라는 곡인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목이 와닿네요. 여름아 부탁해. 예, 여름아 부탁해. 예. 좀 덜 덥길 부탁할 만큼 부탁하고 싶을 만큼 정말 더운 것 같은데. 너무 덥죠. 여러분은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폭염으로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특히 이런 날씨에 이 무더위에 지쳐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또 높은 습도 같은 것들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온열 질환 겪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994년 이후 최대 폭염이라고 하죠. 폭염 경보와 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리면서 휴가철에도 건강관리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금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지 휴가철 사고 시 또 대처 방법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원용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더워서 이렇게 병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날씨가 덥고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일광 화상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평소보다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그럼 다 온열 질환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휴가철에 나타나는 질환 어떤 것들이 가장 많습니까? 네, 우선은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일사병이나 열사병 그리고 일광 화상 같은 질환이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에서 물놀이를 함으로써 급성 웨이도염이라든지 유행성 각혈막염 그리고 아폴로는병 같은 질환에 많이 걸리게 되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소아의 경우에서는 손과 발과 입에 궤양과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위가 습한 날씨에는 식중독균이 잘 번식하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뭐 정말 다양한 병들이 이 더위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휴가철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아마 여성분들의 경우 더 그럴 것 같은데 피부 아니겠어요? 맞아요, 피부. 뭐 햇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는 뭐 선크림을 발라도 요즘에는 바른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더라고요. 굉장히 피부 질환 때문에 많이 병원 찾으시죠? 네네. 네, 일광 화상으로 이제 의심될 시에는 일단 얼음물로 20분간 3, 4일 정도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피부가 진정이 되고요. 만약에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찬물로 샤워를 한 20분간 하루에 3, 4일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늘이 벗겨지긴 하는데요. 그것을 잡아 뜯거나 하면은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진정하기 위해서 뭐 오이라든지 감자, 알로에를 이용해서 천연팩을 해주는 것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사실 피부 질환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이 강하다 보면은 눈 질환도 안 질환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한 햇볕은 일단 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야외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를 껴서 자외선을 좀 차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글라스 하나만 끼워도 사실 눈 질환은 많이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름철에는 이제 특히 휴가를 가게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죠. 이렇게 더우면 금방 음식이 상해버리니까 식중독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날건 먹기가 두려워요. 맞아요. 어떻게 예방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식중독에 걸리면은 72시간 내에 대부분 복통, 발열, 구토, 설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의 개인의 컨디션이나 원인 균형에 따라서 그 이완 기간이라든지 그런 건 좀 다르겠습니다. 일단 구토와 설사가 일어나면은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해질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먹고 심한 경우에는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요리를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날 것을 피하고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 후에는 조리기구를 반드시 건조해서 보관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네. 자, 그리고 휴가를 갔을 때 사실 방시마다 잘못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칼에 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피가 난다면은 상처 부위를 보고 피의 성질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
봤을 때 색깔이 조금 검붉은 색이면서 지혈이 잘 되고 한다면은 정맥 출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크기가 만약에 1cm 이내고 뭐 깊지 않다면은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압박붕대를 통해서 이제 반창고를 붙여주면은 금방 치유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1cm보다 크거나 이제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상처가 벌어져서 이제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서 봉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홍색의 피가 막 박동하듯이 출혈한다면은 동맥 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한 천이나 헝겊으로 압박한 후에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만약에 뼈나 관절 부위에 골절이 의심된다면 일단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골절이라고 의심하고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상된 부위에 부목을 대고 움직여지지 않게 한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역설적으로 화상도 굉장히 화상. 입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조리 같은 걸 또 하다 보면 뭐 뜨거운 물 같은 거에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막 함부로 야외 소주 같은 거 붓고 막 그랬었거든요. 소독한다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아주 정석적인 대처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화상도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뭐 쉽게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빨갛게만 변했으면은 1단계, 이제 1도 화상이고요. 근데 만약에 좀 물집이 생기고 막 네.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2도 화상. 2도 화상. 네, 만약에 병변 부위가 이제 하얗거나 회색으로 변하면서 통증이 없다면 3도 화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3도 화상인 경우에는 피부가 전층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피부 이식이나 이런 게 없이는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1도 화상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둬도 한 5일에서 10일이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2도 화상의 경우는 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 감소와 그 상처 부위 이제 세척을 위해서 차가운 물에 10분 이상 담궈두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되면은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으로 이제 예전에는 뭐 소주나 뭐 된장 같은 걸 많이 발라줬는데요. 네.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피하셔야 되고 또 솜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솜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름 휴가 때 사실 뭐 국내로 피서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해외여행 많이들 또 나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해외 나갈 때 그 나라마다 뭐 감염되는 그 질환도 다 다르고 예방수칙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연락해서 그 방문 국가의 질병, 이제 감염병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필요한 예방접종 그리고 감염병 예방 수칙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2주 전까지는 예방접종을 마치셔야 되고요. 해외 방문 시에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이제 귀국 시에는 건강상태 질문지를 잘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증상이 없었는데 귀국 후에 발생한다면 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여름철에 꼭 해야 되는 예방 접종 같은 게 분명히 있죠?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아까 해외 방문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는데요. 네. 지금 주의해야 될 거로 홍역이 있습니다. 홍역이요? 네. 그 질병관리본부 그 홈페이지에도 홍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 2014년에 우리나라가 홍역 예방접종도 잘 받고 있고 네.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국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외로부터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유행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아시아권으로만 해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도 현재 발생률이 높고 유럽에서는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을 한 이후에 뭐 그리스라든지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 전에 홍역 예방 접종을 2회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영아에서는 예방 접종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전에는 반드시 1회라도 예방 접종을 받고 출국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뭐 아프리카 지역은 말라리아도 예방접종 미리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고 이제 먹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황열, 뭐 콜레라, 뭐 장티푸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건강하게 여름휴가 다녀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네. 사실 또 해외에서 이런 일상적으로 쓰이는 약들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휴가 때 꼭 구비해야 될 비상약, 상비약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일단은 뭐 소독약, 그다음에 소독된 반창고, 그다음에 일회용 반창고,
라든지 그다음에 가위가 필요하겠고요. 아이들이 있다면 체온계를 챙기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온이 올랐을 때 먹을 수 있는 해열 진통제 시럽,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 그다음에 멀미약, 지사제, 소화제, 제산제, 그리고 햇볕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벌레가 이제 오지 않게 퇴치하는 모기 퇴치약, 그리고 만약에 벌레 물렸을 때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약 같은 것을 챙겨주시면 여행이 훨씬 든든하고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다 챙겨가면 좋겠지만 정말 챙겨야 될 가짓수가 정말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름철 휴가 건강관리법,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상비약,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들 우리 이원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